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먹는 거 새로운 음식 하나 시도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회사 일을 하면서 새로운 업무나 새로운 기존에 있지 않은 혁신과 개혁과 변화와 아이고 웃기고 앉아서 진짜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살이처럼 살면서 대박이 터지기를 기도한다고 해서 대박이 터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9월입니다. 아유, 달력이 딱 바뀐 거는 되게 좋은데 뭐 역대급으로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 오신다고, 그래서 그게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 아유, 뭐가 자꾸 와, 뭐가 자꾸. 근데 제가 자꾸 요즘에 역대급 태풍 얘기할 때 1959년에 사라? 연돈자 기억 안 나는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걔 이름이 뭐야? 차비? 아니 몰라. 그 다음에 매미? 이거 어쩌고저쩌고. 이런 애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저 남쪽 바닷가나 해안 지방에 사는 게 아니라 서울에 살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에 살면서는 그 역대급 태풍도 막 그렇게까지는 잘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엄마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가 그 태풍 1959년에 사하라에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때 이제 그냥 이게 이러다 죽는구나. 이 세상에 태풍이라는 게 그냥 파도가 높다가 아니구나를 아주 뼈저리게 한번 경험하셨다는 얘기만 듣고 나는 경험 안 했잖아. 나는 그 이후에 태어났겠죠? 네. 그래서 사실 역대급 경험하지 못한 태풍의 위력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예보에 의하면, 그냥 나는 날아가는 수준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나는 날아가서 안 나가려고. 예보 보고, 안 나가려고. 날아가면 어떡해. 그래서 9월이 된 거는 너무 반가운데, 9월이 되면서, 저희한테도 이제 또 새로운 변화들이 또 생기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복, 중복, 말복을 넘기면서, 그래도 저한테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에너지가 또 충전이 됐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보통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름 끝났으면 올해 한 해 다 갔어. 몰라. 내년에 해. 사실 다 가기는 아직 12분의 8만 지나갔잖아. 그러면 12분의 8에서 12분의 4가 남았는데 12분의 3은 4분의 1인데 맞나? 분수 계산이 안 돼 요즘에. 4분의 1이나 남았는데 12분의 1도 아니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요 남은 4분의 1 동안 우리가 정말 자칫 여름도 다 가고 올해도 다 가고 내년으로 하지 하는, 그리고 요즘에 정말 지겹잖아. 근데 사실은 지겨워도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물가, 고물가, 고환율, 그 다음에 고금리, 이제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그다음 아래 공포, 어쩌고, 이름도 많더라. 빰플레이션, 런치플레이션, 하여튼. 이거 사실 시작된 지 지금 한 1년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제 해결하고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할 이제 앞머리, 이제 뱃머리에 단계이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나자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힘을 좀 모으고 모아서 이게 뭔가 용기와
와, 오늘 내용 좀 별로겠다. 네. 왠지 이상하게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용기와 막 희망과 이러면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맛은 없겠다 이런 거. 네. 뭐 각오와 결심과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때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유 여름 다 갔으면 올해 하나 다 간 거야 하고 이제 느슨해질 만한 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럴 때를 또 고삐를 활짝 쥐어서 오늘의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무기력 갖고는 절대 되지 않는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되는 어떤 적극적 행위. 그리고 보통 그 뭐 성격 뭐 얘기할 때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보통 어느 쪽이신지? 나는 그러면 어느 쪽일까요? 나는 좀 이상해. 나는 얼핏 보면 되게 적극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를 만나본 분들 중에 되게 소극적이고 되게 내향적이고 내성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좀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 그래서 예전에 미팅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소개팅을 좋아해요. 소개팅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특별한 갭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미팅을 나갈 때는 보통이 미니멈 3대3. 제일 많은 게 4대4. 7대7까지 해봤다. 네.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분위기를 탑니다. 뭐냐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온 애들이 전부 다 애들이 다 이렇게 좀 조용한 침묵의 순간이 너무 길어지는 분위기에서는 나는 그 의미 없는 침묵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빨리 깨고 집에 가서 뭐 TV를 보더라도 그걸 해야지. 거기서 그 침묵하고 왜 있냐고 시간 아깝게. 그럴 때는 빨리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적극적이 돼요. 그래서 계속 이끌어져 갈 판이면 그렇게 가는 거고, 아무리 뭐 별짓을 해도 아닐 것 같은 건 빨리 쭉 내고 빨랑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을 이렇게 탐색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래서 그때 들은 거는 되게 뭐 활발하다, 쾌활하다, 뭐 재밌다, 웃기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역으로 나 아니라도 와 적극적인 인간들이 너무 많아. 서로 자기 말 하고 싶어 하고 뭐 자기 얘기하고 싶어 하고 막 자기가 뭐 리드하고 싶어 하고 이러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림같이. 그림이 떠들진 않잖아. 인물하도 예쁜 인물도 있고 좀 덜 예쁜 인물도 있는 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물하로 치면 그림같이 조용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얌전한 줄 알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힘든 시기를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용히 그림같이 소극적으로만 살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뭐가 되냐면 이 비유가 있잖아요. 적절한 비유가 없어요. 벌레같이 돼요. 벌레. 근데 우리가 그 소도 때려잡을 만한 거구들도 얘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그 바퀴벌레 걔 빼고 이렇게 모든 인생이나 삶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네 가지 없이, 싸가지 없는 거 아니고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종류의 적극적 행위 없이 그냥 아유 몰라 올해는 다 한데 뭐 아이고 어제가 오늘이고 뭐 내가 뭘 한다 뭐 달라졌겠어, 이런 이제 무기력한 자세로 살면 이 벌레의 삶을 평생 살다 가는 건데, 벌레도 좀 종류가 다양하긴 하더라고.
그냥 오늘 하루가 끝이려니 하고 내일이 없게 사는 하루살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어야 돼. 네. 하여튼 거머리 같은. 근데 거머리도 뭐 좋은 역할을 하긴 한다는데 하여튼 나는 거머리는 좀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뭐 있냐. 매미. 예. 그 매미 같은 삶을 사는 거. 거머리는 이제 남의 누군가의 를 걸리는 대로 이렇게 잡아서 피 빨아먹는 그걸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거머리라고 많이 한다면, 매미는 뭐 피를 빨아먹거나 하지는 않아. 피를 빨아먹지는 않는데 딱 붙어 하여튼 딱 붙어갖고 안 떨어져. 매미가 얼마나 안 떨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저가 제일 낮게 산 아파트가 아마 5층이고요. 제일 높게 산 아파트가 15층이거든요. 그러면 5층하고 15층 사이는 10층의 갭이 있잖아요. 근데도 증세는 똑같아. 근데 이상하게 올해 여름에는 매미가 좀 덜 울기는 했어. 비에다 씻겨내려갔나 애들이?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 15층인데 그 나무가 보통 있어봐야 5층 이하에 보통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람을 타고 왔는지 뭐 새 등에 엎여 왔는지 이제 어떤 매미가 저희 집 방충망 이렇게 딱 붙어요. 그래서 거기서 울어. 근데 애가 소리가 데시벨이 엄청 높아요. 고주파야. 나는 그 소리를 저놈의 매미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저는 기다리지 못해요. 막 진짜. 근데 그게 새벽 4시? 5시에 울려. 돌아버리죠. 그럼 뭐 F킬러부터 시작해갖고 뭐 비오킬 막 제가 또 준비한 뭐 계피물 뭐 3종 4종으로 막 다 뿌려요. 어디에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안 죽어. 그러면 막 효자손 막 배드민턴 채 뭐 별걸 다 들고 나와갖고 막 방충망을 떨어질 때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막 이렇게 흔들어대요. 그러면 한참 후에 소리가 멈춥니다. 딱 붙어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는데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이 4가지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물론 뭐 그중에 진짜 최악의 경우는 뭐 바퀴벌레도 있겠지만 솔직히 바퀴벌레의 영역은 이게 도전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시도하지 않고 대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이 4가지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 요거 안 한다고 바퀴벌레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요 하루살이 거머리 매미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린 인간인데 하물며 그렇죠? 얘네들의 삶에 비유가 되는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힘들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뭐 요즘에 집값도 막 떨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전세 사기도 막 생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힘들긴 하지만 오늘 그나마 내 인생에서 가장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 4가지, 이 4가지 중에 나는 도대체 뭐는 하고 뭐는 안 했는지도 또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각각의 역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4가지를 다 할 필요도 없고 4가지를 다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내 입장에서 4가지 중에 적어도 1가지 정도부터는 해야 할, 우리는 의무가 있다. 왜? 난 인간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인간으로 낳아주셨지 하루살이나 거머리나 매미처럼 살라고 낳아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일 이제 쉬운 단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초 단계가 있고 응용 단계가 있고 심화 단계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얘네들도 살짝씩 단계가 있는데 적어도 소극적이거나 소극적이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도 얘네들 나름 요 4개에는 최소한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래도 용기? 그 다음에 뭐 결심일 것까지는 없지만 내가 일단 마음을 먹어야 돼. 해야지. 해보지 뭐. 할래. 한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용기와 내 마음 먹음. 여기에 조금 더 단계가 좀 높은 아이들은 거기에서 이제 결심이 필요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각오가 필요하고 결심보다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무겁고 그다음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각오죠. 그 다음에 뭐도 필요해요?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 5번째 준비는요 어디에든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사실 준비까지가 필요 없는 적극적 행위도 있어요. 근데 준비는 안 하고 그래도 시도라도 아니 뭐 이거라도 해보면 안 하는 것보단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는 하고 뭐는 안 하셨을지 제가 오늘 적극적 행위 4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쉬예요. 대쉬. 근데 얘를 어떻게 한국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대쉬. 우리가 대쉬. 야 한번 대쉬 해봐.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클럽 같은데 클럽? 나는 내 세대는 클럽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이트라고 얘기했거든. 나이트를 했을 때 여성이 먼저 이렇게 멋진 남자? 내 맘에 쏙 드는데 저 남자? 하고 대시하는 경우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익숙치 않아. 근데 요즘 친구들은 좀 아닌가? 긴가? 모르겠는데 왜 내 주변에 있는 그 젊은 20대, 30대들도 안 하더라고.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나랑 비슷비슷한 애들이 모여서 그런가? 하여튼 대시. 자, 그 다음이 시도가 있습니다. 시도. 그 다음이 도전. 시도는 그냥 대충 뭐 이거 그냥 가볍게 설명하면 그냥 트라이 해보는 거. 트라이. 다음엔 챌린지. 도전이 있고 마지막이 컨페션. 고백. 컨페션이 있는데 컨페션 안에는 컨페션은 이제 내가 이 고백이라는 거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걸 이렇게 꺼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는 조금 더 불편한 것을 꺼내거나 정말 죄를 이렇게 꺼내는 뭐 그런 개념의 에스카웃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까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가 되게 힘든 이유가 요 4가지 중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가 이렇게 버젓이 하라고. 여러분들 뭐 요즘 유튜브도 많고 유튜브에 이제 강의 동영상도 많고 뭐 굳이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그냥 TV 채널에도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뭐 좋은 강연과 강의들이 많습니다. 근데도 계속 20년 내가 강의 뭐 이런 거를 이제 일반 대중매체에서 접한 게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걸 갖고 주제로 얘기한다는 건 이만큼 안 한다는 거예요. 뭐 박수는 막 치고 뭐 고개는 끄덕거리고 뭐 감동도 받고 뭐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자리를 뜨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라고 계속 나오는 것 같아. 그럼 저는 이 4가지의 적극적 행위 중에 사실은 첫 번째 대쉬는 안 해봤어요. 그 대쉬가 약간 그런 개념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애가 라이트해. 가벼워. 그래서 뭐 약간 용기는 있어야지. 용기. 야, 저 남자 너무 괜찮다. 한번 사귀자고 해봐. 그럴 때 뭐 필요한 용기 정도는 뭐예요? 소주 한 딱 꺾고 자기야 하고 가는 정도? 이 정도 용기지만 하여튼 그것도 용기는 용기잖아. 아싸. 근데 내 콕 집어서 마음에 드는 그 남자, 저 여친이 있는데요? 아니면 저 유부남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빨랑 돌아와야 될 거예요. 거꾸로 돌아서 오는 그 길이 또 쪽팔리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 적극적 행위에는 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의 삶의 자세는 그래야 돼, 뭐 그렇게 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 뭐 막 박수도 치고 감동도 받고 막 마음에 뭔가를 꽉 채워서 오지만 집에 오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후처리, 이 뒷감당, 요것을 하기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 맨 처음에 같이 일했던 친구는 본인이 본인의 삶을 하루살이의 삶이라고, 본인이, 내가 아니고 본인이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은 어느 종류냐면, 물론 이제 자취생 중에는 그런 애들도 많아. 근데 자취생도 아니고 살 만큼 살았는데도 설거지 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식을 안 해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해서 설거지 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식을 조금 먹고, 이러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작업을 하면 뭔가 쓰레기 같은 애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공간이 회의실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발표하는 발표 자리도 되고, 또 하나는 작업 공간도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뭐 예를 들면 청자켓을 막 잘라서 민소매로 만들고, 막 거기에다가 뭐 붙이고, 거기다 본드 막 이런 거 이렇게 붙이고 막 하면 뭐 실밥부터 시작해갖고 난리야 난리. 뭐 막 왜 딴에는 막 본드를 어떻게 잘 붙여놨는지 뭐 보면은 막 여기 막 묻어갖고 여기 막 물티슈로 닦고 뭐 매진 묻고, 그 후처리가 하기 싫어서 그런 작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직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렸겠죠. 근데 자기는 자기가 왜 잘렸는지 몰라요. 아니, 일을 해야, 그렇죠?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월급도 주고, 월급을 줘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자기는 최소한으로 먹고 최소한으로 살기 때문에 요 일을 최소한으로 하길 바라는 마인드로 사는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젊고 건강하고 뭐 요럴 때야 뭐 어떻게든 뭐 그 미니미니한 미니멈의 삶에서 살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고 그러면 아프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러면 병원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식도 먹어야 되고, 뭐 젊을 때야 뭐 막말로 그냥 뭐 배만 채워도 우리는 사는데 지장 없잖아. 근데 이제 나이 들면 뭐 단백질도 골고루 먹으라고 하고, 챙겨 먹어야 될 영양제도 있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 작업,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감당하고 내가 그 뒤에 후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도하지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 뭐 시도조차,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거 안 하면 청소 안 하고 뭐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맨입으로 돈을 버나요? 맨입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제 주변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대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물론 내게 다 용기는 필요하지만 여기서 필요한 용기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대단한 용기가 아니라 침 한번 꿀꺽 삼키고 눈 한번 질끈 감고 아이 뭐 소주 한번 입안에 털어놓고 확 갔다가 쪽팔려. 그러면 네 그러면 실례했습니다 하고 그냥 오면 아니 뭐 누가 뭐 그걸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그렇게 기억을 하고 뭐 내 이름을 알아 뭐 내 뭐 나이를 알아 뭐 내 직업을 알아 그거는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굳이 그 행위를 할 만큼 일단 물리적으로도 안 되지만 스타일이 모든 걸 그렇게 인위적으로 뭔가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사람 관계에서. 그래서 대시는 안 해봤다. 잠깐만요. 그럼 내가 우리 남길님한테 이게 팬으로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는 거를 대시로 볼 수는 없죠. 얘는 생각이 좀 없어야 되거든. 근데 나는 생각도 많고 결심도 하고 막 각오도 하고 준비도 하니까 대신 아니죠. 그럼 난 없는 거야. 자, 두 번째 이제 시도를 많이 이제 사람들이 하죠. 이 시도는 약간 대시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감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시도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하는 것에 모두 포함이 돼요. 내가 한 번도 먹지 않았던 음식을 한번 먹어보는 것도 시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사람들은 저보고 이제 입이 짧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입이 짧다는 게 뭐 먹는 양이 작은 것도 입이 짧다 그러고 한 번 먹은 걸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지 않은 것도 입이 짧다고 말을 하지만 그냥 사실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러니까 내가 먹고자 하는 음식이 적은 거 그냥 우리는 편식이라고 얘기하고 입이 짧다는 건 사실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을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못 먹는 거는 없어요. 안 먹을 뿐이에요. 즐겨서. 그치만 예를 들면 회식을 하는데 오늘 뭐 이거 먹으러 가자. 근데 저거 안 먹는데 이러진 않아요. 가면 또 먹어요. 예. 근데 굳이 내가 나서서 오늘은 이거 뭐 이러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사회 관계에 그 아주 중요한 핵심이 어떤 음식도 그러니까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어떤 음식도 시도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저에게 그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선배 오빠들이 사실 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데 난 일기라니까 일기? 난 사회학과 일기야. 선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난 동문도 없어. 선배가 어디 있어? 근데 우리 학교에 다른 과지만 나보다 연배가 있으면 그냥 선배야. 네. 그 선배들을 쫓아서 안 먹어본 게 없어요. 그때 다 얘기했던 게 그냥 저는 제가 그러면 19년 동안 안 먹어본 음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특히 이제 저희는 급식 세대가 아니라 도시락 세대다 보니까 보통 이제 엄마들이 본인이 안 좋아하시는 것들은 또 좀 잘 안 하세요. 그런 게 있어. 네. 그 엄마가 두부를 안 좋아한다 그러면 찌개에도 두부를 잘 안 넣으시고 도시락 반찬으로도 두부 조림을 잘 안 하시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때만 해도 뭐 외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죠.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가서 뭐 정말 안 먹어본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저는 친구들 같은 경우, 제가, 그러고 듣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제가 대학교 때 수학여행 갔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어찌저찌 해갖고, 거기 이제 친구의 지인분이, 예, 거기에 무슨 롯데호텔인가? 하여튼 거기에, 뭐로 계셨어. 예. 근데 이제 그날은 다들 이제 과 친구들이 이제 한라산 등정을 하는 날이었어요. 내가 한라산 등정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너는 여기서 이렇게 조용히 놀아라 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저를 좀 챙겨줄 친구, 단짝 친구를 이제 이렇게 숙소에 놓고 이제 등반을 다들 가셨죠. 근데 우리가 숙소에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 지인이 계신다고 하길래, 그래서 이제 산행에서 돌아오는 귀가 시간이 이제 한 뭐 11시, 10시 뭐 이렇게 되길래,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친구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거기가 제주 신라 호텔인가 보다. 제주 신라 호텔인가? 하여튼 제주 신라 호텔 일식집에 그분이 데려가셨어요. 그분이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좀 높으신 분인데. 그래서 내가 머리 털라고 뭐 철갑상활 뭐 이런 거 있죠. 철갑상활서부터 시작하고 뭐 갖가지 뭐 초밥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초밥을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먹을 줄 모르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철갑상활서부터 시작했고 뭐 하여튼 뭐 설명을 해주시는데, 야, 뭐 이런 것들도 있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의 그런 요리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저하고 제 친구한테 음식을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가격의 음식인 것 같은데 사주신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 거기서 먹은 게 김초밥, 새우튀김, 그다음에 회도 딱 자기가 먹는 회 몇 점 외에는 젓가락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음식은 다 누구의 몫이었겠어요? 내 몫이. 네. 저는 그 뭐 희한한 뭐 어디에다가 그 철갑상어를 얹고 뭐 그 위에다가 무슨 소스를 뿌려서 뭐 하는데, 그때 그 술도 무슨 사케인가 뭐 그런 술이에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제가 맛있으면 나는 되게 맛있어. 근데 이렇게 묵묵이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맛있으면 진짜 맛있다.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먹는데 그분이 그게 되게 좋으셨나 봐. 저는 이제 제 친구는 이제 원래 알던 친구고 저는 이제 처음 보는 애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아니 왜 어른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들 나이가 있으시니까 잘 먹으면 예쁘다고 하는 거. 그리고 뭘 막 설명해 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이름도 생소한데,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그러는데 한번 먹어볼래? 이 시도죠. 저 줘보세요 하면 제가 이제 수저를 이렇게 내밀면 이제 그분이 이렇게 다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한 숟가락에 먹을 수 있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보는 음식이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였고, 뭐 거기에 나오는 음식이 저한테 역하거나 이렇게 느껴졌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거의 이제 그분은 늘 그런 음식을 드시니까 뭐 별로. 네. 그렇고 제 친구는 아까도 말했지만 김초밥, 새우튀김, 뭐를 얘가 하나 더 먹었는데, 전복죽 같은 거 이렇게, 계란찜, 요거는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 안 먹는데 비위가 약하대나 뭐 어쩌대나. 그래서 제가 그분으로부터 엄청난, 이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처음 보는 음식을 시도한다는 게, 그러니까 시도는 뭐냐면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처음으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음식도 마찬가지고 아주 내가 처음 뭐든지
안 입어본 옷을 한번 내 스타일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입어보는 것도 시도고, 나는 늘 긴 생머리, 아니면 나는 늘 짧은 커트머리, 난 이것만이 어울려라고 했다가 한번 머리를 길러보고 뭐 새로운 컬러로 염색을 바꿔보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내가 한 번도 내 인생에서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고, 해보려고 했을 때 약간 뭐 주변에서의 댓글도 좀 들어와서, 야 너는 짧은 머리가 어울려, 아니면 너는 머리빨로 사는데, 뭐 이런 작은 댓글을 이겨내고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을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게 사실 시도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시도에서 사실 뭐 우리가 좀 맞닥뜨려야 되는 후처리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우 도저히 못 먹겠다. 뭐 내지는 난 정말 이게 안 어울리는구나.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다시 해봐도 좋겠다. 아니면 요 단계보다 조금 더 위로 한 번 더 해볼만 하겠다. 라는 어떤 발음을 하는 게 첫 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카페를 가면, 카페에서 파는 음료가, 그래봐야 음료잖아요. 근데도 메뉴판에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이름의 메뉴가 있으면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건 무슨 맛일까? 저 궁금해. 그래서 제가, 그럼 시켜! 그러면, 시켰다가 이상하면, 이거예요. 시켰다 이상하면. 그래봐야 5,000원 정도 하고, 시켰다가 이상해봐야 음료인데, 뭐, 토할 정도로 못 먹을까요? 토할 정도로 못 먹을 그것도 음식도 아니고 카페에서 음료로 내놓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요거조차도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도의 근데 저는 늘 시도를 해요. 이 시도의 능력으로 저의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항상 그렇게 하죠. 너 만약에 저거 아니면 너는 뭘 먹을 거야? 그럼 자기는 늘 먹던 뭐 예를 들어 아메리카노를 먹겠다. 그러면 아메리카노 하나랑 저놈을 시켜라. 그래서 네가 한번 먹어보고 나 도저히 못 먹겠어. 그러면 내가 바꿔줄게. 네가 아메리카노 먹고 난 뭘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먹을게. 그렇게 해서 시도를 했는데 먹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나의 하나의 경험. 이 맛을 내가 되게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맛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시도를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라고 하기에도 리스크한데 민망한 정도의 그런 감당, 그거 정도만 하면 나한테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맛 하나를 찾을 수 있는 엄청난 도구를 해당하는 게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조차도 안 하더라고요. 에이, 한번 먹어봐다라고 하시죠. 말은 다 그렇게 해놓고 내가 막상 가서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물며 야 네가 한번 먼저 먹어봐 이런 애들도 있어요. 내가 무슨 음식 임금님 수라상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뭐 이렇게 기미하는 기미상궁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먹었을 때 하고 있으면 그냥 저건 아닌가 보다 하고 내가 이제 먹어서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야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러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옷도 마찬가지예요. 늘 같은 패턴의 같은 스타일의 옷만 입었던 사람한테 조금만 변화를 주면, 왜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이 허리 척추도 늘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거나 불편하고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다가 뭐 디스크가 오든 뭐가 와서 의사님한테 뒤지게 혼나고 이렇게 딱 이렇게 허리 이렇게 받치는 그런 벨트 같은 걸 이렇게 딱 차고 이렇게 딱 진짜 등 딱 펴고 이렇게 딱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으면 엄청 불편합니다. 엄청 힘들어요. 편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전에 그 불편한 자세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꾸 또 다리를 꼬고 몸을 이렇게 삐뚤어 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 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봤고 내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으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도 남의 눈에도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불편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불편하면 불편한 거를 이렇게 주둥이로 표현을 하잖아. 이게 좋고 긍정적인 이런 뉘앙스의 표현은요 굉장히 아껴둡니다. 네. 그런데 조금이라도 뭔가 좀 이상하고 불편해 보이고 조금 찝찝하고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위한다는 어떤 명목하에 참 잘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일단 사실적 관계를 떠나서 딱 처음에 맞닥뜨리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불편한 이런 반응들이 왔으면 아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머리를 이렇게 바꾸고 이제 딱 집에 갔을 때 집안 가족들은 늘 이제 익숙한 아니면 또 이제 부모님은 부모님의 또 취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있어서 분명히 불편한 이렇게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에휴 너는 얼굴이 그렇게 생겨갖고 머리가 길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꼭 저래 한번 실패를 해봐야 돼. 뭐 하면서 가면 기분이 안 좋잖아. 근데 예를 들면 그 상태로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이제 내가 좀 마음에 두고 있는 우리 남사친이 너 뭐 머리 바뀌었네? 야 산뜻하니 잘 어울린다 한마디 하면 이제 그게 뭔 거예요. 굳이 뭐 걔가 나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결국 그건 뭐 나한테 그 내가 시도한 행위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 거기서부터 나의 또 다른 매력 하나를 내가 찾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곧 감당해야 될 그 불편한 그 후처리가 무서워서 그냥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싫은 거야. 이러쿵 저러쿵 뭐 그러니 저러니 뭐 너는 얼굴이 크니 뭐 어짜고니 뭐 이마가 좁니 작으니 뭐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부정받는 것에 대한 불편한 그 피드백이 나는 불편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근데 대신 막말로 안 해도 돼. 근데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뇌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우리 뇌가요 참 신기하게도 뇌도 너무나 장기간 계속 이 편식에 해당하는 자극만 정보만 계속 얘한테 내가 주고 있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0년째 그 자극과 정보만 줬으면 얘도 그것을 바꾸기에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게 안 바뀌려고. 그러면 내 평생은 항상 뭐예요? 원초단에 있었던 내 모든 것이 그냥 내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질도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속성도 나의 가지고 있는 숨은 매력도 나는 모르는 채 그냥 원초적으로 생겼을 때 부모님이 만들어줬던 그냥 우리 부모님이 아유 그냥 맨날 해줬던 대로 그러니까 늘 그냥 보던 게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진짜의 나의 매력과 익숙함은 다른 건데 그 익숙함이 그냥 자연스러움이 되고 자연스러움이 그냥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거를 모르는 채로 평생을 산다는 거 굉장히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 그렇게 산 사람이 갑자기 일을 하러 일터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뭐 월급 준다고 그런 거 안 하면 잘린다고 발현이 돼요? 안 발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나는 면접을 이런 말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면접 볼 때 가장 제 마음속에 메타버스 가서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쓰기에는 아주 짱인데 여기 쫙 한 50초 반상을 차려놔요. 여기 막 한식, 죽식, 일식 뭐 각종 뭐 이렇게 쫙 차려갖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먹는지를
관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그 하나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의 어떤 근간은 이게 식습관, 식생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다 요 얘기하면 3000% 빠지니까 1분만 할게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 광고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놀고 막 엄마랑 같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이럴 때는 너무나 예쁜 우리 아이.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밥 먹는 장면이 나와. 내가 밥을 안 먹으니까 정말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엄마가 한숨 두 숨을 막 내쉬면서 막 진짜 너무 밉다 이거죠. 미워서 아주 미워 죽겠다는 거야. 근데 이 아이들의 이 식습관이나 아이들의 음식을 대하는 애티튜드, 태도는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 관계를 맺어가고, 그 다음에 그건 좀 미래라면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지금 그 관계 안에서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아주 진짜 단편적이지만 확고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입니다. 그만큼 이게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먹는 거 새로운 음식 하나 시도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회사 일을 하면서 새로운 업무나 새로운 기존에 있지 않은 혁신과 개혁과 변화와 아이고 웃기고 앉아서 진짜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안 했을 때는 뭐 그냥 자기 손해죠. 뭐 어떻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기 손해기는 한데 뭐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뭐 안 하면 그냥 제로인 거죠. 평생 그냥 제로 베이스로 사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라는 이 도전, 챌린지 도전은 조금 더 거기보다 조금 더 이제 상위의 레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용기,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하죠. 결심도 나는 해볼래. 한다. 알았어. 할게. 이런 정도의 그런 가벼운 결심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안에는 필요와 의미와 그 다음에 목적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내려진 결심. 그 다음에 각오. 각오에는 여기 플러스 뭐가 있냐면 뒷감당까지 할 만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도전. 거기에 이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죠. 도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신은 저기요 한번 하고 딱 갔다가 아니 말고 실례합니다. 그냥 오면 돼. 뭐 준비할 게 있나요? 머리 한번 쓸고 뭐 립스틱 한번 쫙 바르고 가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시도해도 준비는 없어요. 내가 용기와 내가 결심만 하면 돼. 그래 나 먹어본다. 젓가락 짚고 그 다음에 가서 이미 말로 뱉어버리는 거예요. 잘라주세요. 확 30cm 이상 잘라주세요. 그럼 잘라버리면 어떻게 끝나잖아. 머리는 어차피 기는 거고 음식은 한번 먹고 청 안 맞으면 안 먹으면 그만인 거고 옷은 안 입거나 요즘 무슨 중고 마켓에다가 팔면 그만인 거고. 근데 도전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전에는 대신에 제로 베이스에서 그쵸? 이만큼의 성공을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이만큼의 실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식 투자할 때 뭐 100원을 투자해서 100%를 얻는 거라 그쵸? 100만원을 투자해서 100%를 얻는 거라 100억을 투자해서 100%를 얻는 것만큼 거꾸로 떨어졌을 때는 그만큼의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많이 하면 성공도 많이 얻겠지만 리스크도 커지는 것처럼 도전에는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더 그만큼
크고 넓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도전들을 안 하는 거예요. 대시나 시도 정도는 제로 베이스잖아. 안 해도 누가 뭐라 할 거 없고 뭐 했는데 아니면 그냥 그 순간으로 스탑. 뭐 누군가한테 뭐 예를 들면 뭐 내 몸이 다치는 일도 없고, 그렇죠? 내가 상하는 일도 없고, 그 다음에 혹시 뭐가 연계돼 있으면, 특히 이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보통 많이 그러죠. 우리 예전에, 요즘에는 보니까 그 보증을, 대출할 때 보증을, 저도 이제 해봤는데, 대표이사 보증을 쓰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연대보증이라고 해갖고, 꼭 뭐 이렇게, 그쵸. 지인, 그래서 대부분 뭐, 이제 친구는 좀 둘째다. 이제 뭐, 친척, 예. 가족은 또 뭐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 나는 절대 보증은 안 써준다. 뭐 이런 엄마도 있으니까. 네, 그건 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연대 책임으로 해서, 사실은 이 사람 도전은 A가 했는데, 도전은 내가 했는데, 피해나 실패에 대한 어떤 책임은 전혀 다른 타인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 사업을 이 사람이 시작했을 때 그러면은 용기도 필요했고, 용기 일단 얻었다 쳐. 그 다음에 각오, 결심 뭐 다 했고, 준비도 충분히 뭐 시장 조사도 하고 모두 다 했어.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에 가까울 만큼 어느 정도의 확실한 어떤 그런 것들이 섰을 때 도전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코로나가 터져서 아예 뭐 오픈도 못 해보고 그냥 곧 끝나겠지 하다가 그냥 아예 시도조차도 못한 채로 이 도전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면서 여기에서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인 내가 책임져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좌절, 그쵸? 그 다음에 비난. 야, 그냥 조용히 적게 먹고 적게 쓰고 적게 움직이면 되는데 뭔 대단한 성공을 해보겠다고 하는 어떤 이제 이 잘못된 결과에 대한 이 비난들, 그 다음에 그것들을 내가 도전한 부분에 대한 나의 책임. 요즘에는 이제 연대보증 같은 거는 잘 없어서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대표이사다 보니까 요즘에 그 룰에 의해서 제가 이제 그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예를 들면 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안 갚으면 다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내 책임. 그 후처리를 내가 해야 되잖아. 그러면 도전에 이런 거 없는 도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에 항상 세트로 붙는 게 뭐인 거예요. 우리가 한 개에 도전한다. 물론 그냥 가벼운 도전도 있지만 한 개에 도전하는 것도 있어요. 그 한 개에 도전하는 거는 정말 뭐 예를 들면 뭐 그 히말라야 뭐 이런 데 등정하는 한 번도 아무도 그 넘어보지 못한 뭐 히말라야 무슨 봉에 뭐 정상을 올라가기 위한 도전을 막 뭐 많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거기에 뭐도 하고 뭐도,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약한 많은 뭐 경험들을 막 쌓고 막 해갖고 중무장을 하고 갔는데 사실은 거기서 그냥 살아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의 도전에는 내 생명, 내 목숨, 그쵸? 이 실패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목숨은 그렇다 쳐. 그럼 보험을 빵빵하게 들어놔야 되는? 나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어떤 가족들. 내가 내 의지로 만든,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 가족들. 특히 그 가족들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얘네들 어쩌라고. 그죠? 그래서 그런 도전을 할 때에는 정말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뭐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에, 근데 나는 그 도전을 꼭 해야 돼. 아무도 못 말려. 뭐 진짜 철벽으로 말아놔도 땅 타고 도망가서라도 그
그 도전을 하셔야 되실 분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은 뭐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혹시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고 이렇게 그런 준비까지 다 해놓는 정도의 이 도전이라는 건 그 폭이, 도전의 폭이 정말 인간 한계를 넘어야 되는 도전부터 조금 이제 가볍게는 시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로 하는 도전들.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뭐 노래나 춤을 춰본 적이 없는데 처음에는 그쵸? 네, 처음에는 뭐 진짜 그냥 내가 앞에 섰다, 내가 입을 띄었다, 내가 앞에 섰다가 뭐 진짜 한 두 마디 하고 막 너무 그냥 부끄러워서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화장실로 도망갔다, 이것도 되지만 이제 거기서 한번 해보니까 뭐 못할 거는 아닌 것 같아. 평소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두려웠을 뿐이지 나 혼자 있을 때는 혼자 굉장히 그래도 높은 평가를 받는 뭐 그런 재능들을 갖고 있었어 라고 했는데 그 도전을 시도를 한번 해봄으로써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거기서 뭐 아주 나쁘지 않았어. 일단 했어. 잘했어 못했어 수미한가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일단 했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도전해보는 이런 도전도 있고, 그죠? 하지만 그 도전의 깊이와 폭이 넓고 깊을수록 우리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만 하려고 하면 뭐야? 온 주변에서 다 말려. 안 되는 이유를 한 100가지는 더 들어야 돼. 그래서 사실은 그 도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도전을 하겠다고 내가 시도를 하는 그 순간 나한테 쏟아지는 그 비난과 그 다음에 뭐 방해와 뭐 너 왜 그러니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불편한 진실들. 왜? 내가 실패하면 당연히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실들이잖아. 그 진실들을 내가 듣고 소화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게 내가 더 힘들어. 그래서 도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퍼스트 무버가 없대잖아요. 퍼스트 무버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조금 퍼스트 무버 쪽으로 가고 싶은? 뭐 가고는 싶은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못 갔을 뿐인데 나는 이해가 가. 이거는 무슨 가족부터 친구부터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짝이나 한 듯이 뭐 요즘에 뭐 갤럭시가 뭐 처음에 뭐 무슨 시리즈 처음에 나왔다 해서 얼리 어댑터라고 해서 맨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뭐 그래도 제대로 출시가 된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도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플러스 효과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런 거였어? 하고 관심도 받고요. 그 다음에 야 내가 이런 걸 써보니까 이래 하면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사람들한테 부여되는 혜택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주는 혜택들 있잖아요. 요번에 그 쿠팡에서 이거 이렇게 사전 예약해서 받았는데 환불만 해주고 이 혜택들 다 안 줬다고 또 난리 나갔고, 그럼 뭐 주는 게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그래서 거기에선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여튼 내가 뭔가 기존에 있지 않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혁신이라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혁신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보다는 내가 혁신을 하겠다고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액션을 취하는 순간 나한테 쏟아지는 그 수많은 불편한 시각과 그 다음에 그 불편한 진실들, 뭐 비난, 조롱, 그 감당하느니 안 하고 만다가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취약한 게 사실은 뭐 대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뭐 그건 자기 개인적 취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시도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도는 그냥 내가 거기서 한 발짝 더 고 하느냐 스탑하느냐에 사실은 굉장히 그 기초적인 단계에서의 의미고, 사실 도전은 내가 정말 감당해야 되는 그 영역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원래 내가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면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지만 확률적으로 그쪽 방향보다는 내가 끌어안고 감당하고 감수해야 되는 그 불편한 상황들이 훨씬 더 많고, 그것들을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또 같이 경험하게 해야 되는, 때로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은 고사하고 시도조차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뭐 정치권에서는 뭐 어디에서는 뭐 맨날 혁신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걸 도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요번에 그 아이돌 뭐 4세대 아이돌 해서 잠시 그 조금 핫하게 주목을 받았던 그 무슨 여자 걸그룹이 있더라고요. 그 뉴진스라고.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다들 이제 평이 똑같이 생긴 예쁜 애들이, 만 나이가 16.5세니까 엄청 어리고 깜찍한 애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뉴트럴한 패션을 입고 자연스럽게 칼군무 아니 뭐 이런 걸 한다는데, 사실 그걸 도전으로 볼 수는 없죠. 물론 이제 그것들을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뭐 회사에서의 이익을 창출하는 어떤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이 시도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혁신과 도전, 그죠? 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무게감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해보는 게 아니라 정말 말하는 그대로 엄청난 그 후폭풍을 감수하고 해야 되는 혁신은,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 부분은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그래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컴패션, 뭐 에스카우트였고, 이게 이제 고백인데, 또 이게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제일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백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시도나 오히려 도전은 제 삶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뭐 거의 이 두 가지로 뭐 됐다고 할 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아이들인데, 저도 사실은 고백은 대시보다 오히려 저한테는 더 불편한 적극적 행위입니다. 사실. 예. 글쎄 이게 제가 이제 어떤 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좀 대범해지는 뭐 그런 일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컴패션이라는 게 이제 다양한 영역을 다 포함을 하는데, 저는 사실 뭐 우리가 뭐 사랑을 고백한다 했을 때 그런 사랑의 고백을 먼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스타에 대해서 아우 저 팬이에요, 너무 좋아해요, 이거는 사실은 뭐 고백이라고 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고백의 그 안에는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뭐 그 스타가 나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뭐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어갖고 막 이렇게 둘둘 싸매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러진 않잖아. 그냥 그 나의 그 잔잔한 팬으로서의 고백을 받아주시면 더할 나위 없는 그 행복의 순간을 맛보는 거지. 그걸 안 받아주셨다고 한들
그걸 잘 모른다고 한들 뭐 내가 내 인생에 처참하게 무너져서 이렇게 싸매고 그렇죠? 그럴 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네.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각도의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고백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포함되는 게 이제 뭐 고해성사라고 보통 많이 하죠. 뭐 근데 저는 항상 이 삶이요, 이런 거 고해성사든 뭐든 잘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끄집어내는 것에 뭐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서툰 편이에요. 아주 많이 서툰 편인데, 그래서 저는 제 삶의 그 어떤 방향이 적어도 고해성사를 할 짓은 하지 말자. 예. 로 살았어요. 그래서 뭐 그쪽 부분의 고백은 아니고, 만약에 그런 거 정도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진실을 누군가가 딱 엑스레이나 CT나 MRA로 찍어서 딱 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은 하죠. 네. 근데 그냥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로 고해성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네. 뭐 그냥 생각만이야. 혼자서 무슨 생각을 뭘 한들 그게 생각이야. 그게 이제 이 생각을 뛰어넘어서 행동이나 태도나 뭔가로 표현이나 이런 게 됐을 때가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고백이든 자백이든 고해성사든 뭐 이런 것들로 가는 거지. 그냥 내 마음, 나 혼자서 아무도 몰라, 그냥 내 마음속에 내가 이러고 싶다 뭐 하는 그거 자체를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촬영을 해서 그걸 만약에 변환을 해서 마음을 글로 아니면 소리로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와, 세상에 이럴 수도 있나라고 뭐 뒤로 넘어갈 일은 뭐 수도 없이 많겠죠. 근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쪽으로 사전 예방을 하는 삶을 이때까지 살아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대시하고 고백은 참 낯선 적극적 행위고, 이 시도와 도전은 내 일생과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두 적극적 행위고, 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제일 그 강연 뭐 이런 거 많이 들으면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맨날 뭐 하느님께 기도한대. 제발 저에게도 대박이 터지기를. 아니 그러면 대박이 터질 짓을 해야 대박이 터질 거 아니에요. 뭐 복권 한 장 안 사고 투자 하나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살이처럼 살면서 대박이 터지기를 기도한다고 해서 대박이 터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박이 터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쵸? 이거는 그냥 기도하는 건 소극적 행위로 보고, 이것들을 정말 간절히 원하면 아까 말했던 대시, 시도, 도전, 고백, 이 네 가지의 적극적 행위 중에 내가 정말 필요로 하고 있고, 내가 정말 이 상황에서는 꼭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해야 나한테 뭐가 돌아와도 온다는 거예요. 성과로 돌아오든 대박으로 돌아오든. 특히 고백의 경우에는요, 하면 어떤 뒤에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냐면, 일단 그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일단 뒤는 나중 얘기고, 일단 내가 그것을 내 바깥으로 꺼집어내는 순간 내 마음은 편해진다는 거, 후련해지고, 그
뒤에 발생되는 수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해 갈 수 있지만 이것을 꺼내놓지 않았을 때는 뭐 만 가지 막 내 몸의 질병부터 시작해갖고 뭐 마음 뭐 일도 손에 안 잡혀 뭐 사랑이 그때 오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뭐가 하나 눈으로 귀로 오감으로 와닿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적어도 내가 이제 비워내는 행위잖아요. 이제 비워낸 것들이 또 이 꺼집어내서 이 현상의 현실 속에서 얘네들이 또 벌어지는 일들은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은 나중 일이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후련함은 갖고 있잖아. 그러면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래도 하나의 뭔가 내가 해냈다는 뭐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막 막연했던 것들이 구체화되고 그 구체화됐던 것들을 현실적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의 적극적 행위 중에 뭐라도 하지 않고서는 그냥 뭐 숨만 쉬고 밥만 먹고 그냥 유기체 내가 맨날 말하는 유기체 아니 유기체나 하루살이나 거머리나 매미나 뭐 요런 정도 이상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산다 이러면 뭐 부모로부터 뭐 평생 뭐 진짜 하루에 뭐 500만 원씩 써도 뭐 100세까지 쓰고 뭐 남을 돈을 뭐 내가 받는다고 뭐 이런 것들이 해결될까? 아니요, 그거는 이론이지. 그 안에는 또 플러스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고 그 안에서도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만 그것들을 지키고 유지하고 거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성격적인 속적, 적극적 뭐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삶의 태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적극적 행위 중 뭐라도 왜냐면 하나가 사실 되잖아요. 이 하나의 성공적 경험에 의해서 이게 연쇄적으로 다 맞물려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도전에까지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하여튼 해야 한다는 거. 이 적극적 행위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서 그래서 아유 올해도 여름 다 지나갔고 아유 몰라 올해 여름 지나갔으면 그냥 올해는 끝난 거지 뭐 하고 시대처럼 널브러 계시지 마시고 요 앞으로 남은 이 4개월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의 적극적 행위를 내가 할 수 있고 그것들을 한번 해보는지 요거는 하고 또 2023년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하소연과 넋두리와 짜증만 내지 말고 이 적극적 행위 4가지 중에 여러분들한테 딱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한 번 더 꼭 해보시라고. 아유, 나 이런 거 막, 나 뭐 해봤어요? 이런 거 막 받고 막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진짜 와요 막 내 마음에 막 뭐 울컥하고 막 꽉 차는 막 그런 아주 작은 대신에 시도라도 해봤다는 거 있으면 막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막 뒤져갖고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런 거 나도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내가 현실적으로 그거를 못해. 그래서 나중에는 하겠죠. 하여튼 내가 그런 것까지는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각자가 한번 해보시는 새로운 가을, 새로운 출발 같은 이런 계절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저는 또 요것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늘 일상처럼 하는 시도와 도전을 하기 위해 저는 또 다음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태풍 조심하시고요. 요 방송이 될 때는
아마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다라는 그런 멘트를 내가 꼭 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